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오랜만에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오늘 제품은 주연테크에서 대여를 받았고, 주연테크 게이밍 라인인 리오9 시리즈예요. 새로 나온 L8CF35T 제품이고, 8C 뭔가 좀 욕하는 것 같고 모델명이 어렵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제 RTX 3000번대에서 최근에 나온 3050t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50 시리즈는 뭐 나올 때마다 약간 가성비, 성능이 좀 애매하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 하이엔드 성능을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고, 아무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디자인적인 면에선 이전 시리즈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자, 보면은 이제 상판 외부와 하판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여기 팜레스트 쪽은 이렇게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7.3인치에 웹캠은 상단에 있고, 베젤 크기는 좌우 7mm, 상단이 11mm 정도로 17인치에서는 적당히 보이고, 최대 개방각은 이렇게 140도 정도로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키패드는 10키를 포함한 풀 배열에 적당히 좋은 키감이고, 이것도 클레버 OEM이라 그동안 많이 봐오던 키패드죠. 아래쪽으로는 적당한 크기의 터치패드가 있고, 지문인식 센서는 아쉽지만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부를 보면 4개의 히트파이프와 2개의 쿨링팬이 발열을 제어하고 있고, 17인치급이라 내부 공간이 좀 여유롭죠. 램 슬롯은 2개, 저장 장치는 M.2 슬롯 2개와 2.5인치 SATA 슬롯 1개에서 총 3개까지 구성이 가능하니까 확실히 확장성이 좋습니다. 포트 구성은 게이밍 노트북답게 좌우와 후면까지 구성되어 있네요. 왼쪽에는 오디오와 USB-A 2개의 켄싱턴 락, 오른쪽엔 USB-A와 C 1개씩 자리 잡고 있고, 후면엔 미니 DP와 HDMI 램 포트와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포트에서 좀 아쉬운 건 SD카드 리더가 없어요. 안 쓰는 사람은 한 번도 안 쓰고, 요즘 허브 같은 게 워낙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사진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내장 SD카드 리더가 없는 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디스플레이가 17.3인치죠. 바로 측정을 해볼게요. 색 재현율은 sRGB 기준 93%, NTSC 기준 65%를 커버하고 있는데, 수치가 다소 낮아 보이는 건 표준 영역 대비 레드와 블루에서 약간 더 바깥으로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마는 표준 감마보다 살짝 낮은 2.3이 측정됐고, 밝기는 중앙부 기준 최소 14.2니트에서 최대 296니트 정도가 측정됩니다. 밝기의 균일성은 오른쪽 아래가 살짝 어둡고, 광도 균일성도 아래쪽으로 편차가 좀 나타나지만, 둘 다 전체적으로 꽤 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색상 정확도 델타 E는 최소 0.14, 최대 5.31, 평균 1.78로 생각보다 좋은 정확도가 측정됩니다. CPU는 AMD Ryzen 5 5600H에 그래픽은 NVIDIA RTX 3050 Ti 조합이죠. 디스플레이는 17.3인치 FHD 논글레어 코팅에 NTSC 72%와 최대 밝기 300니트의 스펙이고, 배터리는 41W의 착탈식 배터리가 사용됩니다. 판매가는 프리도스의 램 16기가, SSD 512기가 기준 주연샵에서 134만원대 판매 중이고, 11월 12일부터 순차 배송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특정 온라인몰에서 배송 전까지 구매하면 굉장히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SSD는 삼성 PM9A1이 기본 탑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PCIe 3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순차 읽기 쓰기 둘 다 3500메가 정도가 측정되고, 그래도 기본 탑재 SSD로는 충분히 좋습니다. 시네벤치 R20은 3500점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주고, 온도는 최대 97도, 평균 85도 정도의 분포네요. R23은 싱글 1365점, 멀티 9070점 정도로 인텔과 비교하면 10세대 코멘 레이크 i7과 비슷한 점수고, 라이젠도 확실히 4000번대 이후로는 발열이 많이 늘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GPU 14000점대, CPU는 2만점 정도가 나오고, 타임스파이 GPU 5700점, CPU 6500점이 측정됐습니다. 그래픽 벤치를 보면 확실히 1650 시리즈보단 좋고 1660 Ti랑 좀 비슷한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을 해보면 FHD 영상은 대체적으로 원활하고 4K 영상은 좀 버벅이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4K 영상도 편집은 가능한 수준이었고, 그런데 이상하게 인코딩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10분 28초짜리 FHD 영상은 4분 12초 정도 소요됐고, 인텔과 비교해보면 i7과 1650 Ti 조합보단 분명 빨라야 될 것 같은데 더 느린 경우도 있죠. 반면 11분 46초짜리 4K 영상에선 14분 10초 정도가 소요됐는데, 10세대 인텔 i7과 1650 Ti 조합보단 확실히 빠르고, 비교 대상이 지금 없지만 60 Ti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이게 AMD 문제인지 어도비 문제인지 엔비디아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독 이 AMD 노트북에서만 프리미어 프로 인코딩을 할 때 에러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특정 구간에 어떤 효과 처리를 할 때 인코딩 과정에서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테스트 파일이 매번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인텔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게 AMD 노트북에선 저전력 U나 고성능 HCPU 관계없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데스크탑도 AMD로 바꿨는데 여기서는 그런 현상이 없고 유독 노트북에서만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AMD도 이제 최적화를 엄청 진행해서 요즘에는 인텔이나 AMD는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아직도 좀 AMD 노트북에서는 어도비 쪽에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어도비는 인텔인가? 물론 저는 인텔 바도 AMD 바도 아니고 둘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해볼게요. 오버워치는 뭐 당연히 잘 돌아가겠죠. 모든 옵션에서 100프레임 이상이 가능하고 중간 정도 옵션만 돼도 140프레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배그는 인게임 플레이와 리플레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죠. 실제 게임 플레이에서 116프레임 정도가 측정됐고 리플레이에서는 같은 옵션에 92프레임 정도가 측정됐어요. 배그 리플레이가 20에서 25% 정도 적게 나오니까 적당한 차이로 보여집니다. 사펑은 상당히 무거운 게임이죠. 아직 50ti로는 원활하게 플레이하기가 좀 무리가 있고 그래도 프리셋 낮음과 DLSS 1에서는 80프레임 정도를 잘 유지해 줍니다. 5600H와 3050ti 조합이죠. 그리고 이 제품은 어댑터가 150W이기 때문에 GPU DGP가 75W로 설정되어 있어요. 보니까 60W, 95W 이렇게 있던데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인코딩 시간이 조금 아쉽지만 그건 또 이제 램이나 이런 환경적인 그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펙 대비 성능은 제대로 나와주고 있다고 봅니다. 배터리 모드에서 화면 밝기 100%의 유튜브 연속 재생은 3시간 42분 정도 진행됐고 게임을 돌려보면 성능도 확 떨어지면서 시간도 많이 줄어들겠죠. CPU 최대 온도가 좀 높지만 이게 순간 피크 값이라서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게임을 할 때 평균 70도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주로 게임을 할 텐데 이 팬 소음이 조금 거슬리게 올라왔죠. 17인치라서 내부 공간도 좀 여유가 있고 팬을 조금 더 큰 거 썼더라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차분한 그 소음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요 이제 팬 소음이 좀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리온9 L8CF35T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선 17인치의 3050ti가 탑재된 노트북들 중에서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물론 SSD나 램, 디스플레이까지 동등한 조건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이제 특정 온라인몰에서 지금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요게 쿠폰이랑 카드 할인까지 하면 124만원대 구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 쿠폰만 먹여도 124만원인데 그 정도만 돼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지죠. 자, 그렇지만 이 정가로 구매했을 때 그러니까 134만원대 구매를 하면은 약 10만원 전후 정도만 추가해 주면 또 60 라인업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50 라인업은 약간 조금 가성비가 애매한 게 있어 보이고 거기다가 이 노트북은 이제 주로 게임을 할 텐데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텐데 이 팬소음이 날카롭게 올라온다는 거 역시 좀 아쉬웠어요. 아무튼 3050이 나오면서 하이엔드 성능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전세대 1650이나 1660을 대체할 새로운 라인업이 생겼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빠이!